죽이고 싶어. 너 씨발! 내 방패! 고물리! 했거든. 그랬잖아. 원하는 게 뭐야? 얘도 죽이고 쟤도 죽이고 다 죽일 거야. 아 진짜 이 프로그램 진짜구나. 소리가 관심 가져 갑자기. 여기 오고 싶었고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싶었고. 알았고 우리 가라고 그랬죠. 미국의 연쇄 성폭행범 빌리 밀리건. 그는 무려 24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2 이상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해리성 정체장애, 신명학에서는 빙의라고 하는데요. 여기 내 안에 여러 개의 인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무참히 깨트려버린 그녀 안의 영혼들. 그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한 여자. 이해할 수 없는 이상 행동들. 나갈 수 있어요. 악령들에게 지배당한 그녀가 과연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떤 영혼 하나가 빙의됐을 때 그 사람을 잠식을 해나가면서 무력화를 시켜버려. 이미 다른 영혼이 한 명이라도 들어와서 나를 잠식하는 순간에 열려버려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쉽게 갖고 사람이 친분 있는 사람이 있듯이 귀신도 친구가 있어요. 같은 레벨의 귀신을 불러들인다. 살아있을 때 귀신이 쓰던 말투. 뭐냐면 그 사람 그 신경 파장 거기에다 자기 염을 갖다 실어서 얘기를 하거든. 귀신의 톤이라고 보면 돼요. 상부장조하는 건데 결국에는 사람이 더 큰 피해자가 되죠. 무속인들의 영혼까지 위협한 강력한 영가와의 대결이 시작된다. 급한 제보를 받고 제작진이 향한 곳은 경상북도의 한 도시. 안녕하세요. 1년 8개월간 살해자의 상담을 받아왔다는 제보자. 제보자의 노트에는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 특히 살해자는 여러 명의 혼령들에게 정신을 지배당해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다. 시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 자비원이라는 곳에 들어오면서 할아버지 나오고 할머니 나오고 또 작은 아버지. 처음엔 안 믿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그냥 증세는 아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완전히 귀신 행동이죠. 살해자의 이상 행동을 기록해 놓았다는 제보자. 동영상으로 만나본 살해자의 증세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지금 이분은 작은 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천천히 얘기해. 아까나 우리 집 조상이래. 기어도 죽는데 알아요. 아버지가 원래 우리 시아버지 밑에 제자로 일어난 사람이라. 근데 그래갖고 어떻게? 전혀 다른 여러 명의 모습을 보이는 살해자.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제작진은 서둘러 살해자의 집으로 향했는데 제작진이 도착했을 때 집안에선 이미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허공을 보며 입으로 계속 바람 부는 행동을 하는 살해자. 그녀의 행동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얼굴엔 안타까움이 번져가고 있었다. 안 돼! 내일 이거 다 풀고 이래!
새벽에 벌거벗은 채 집을 뛰쳐나갔다는 살해자. 번화가에서 발견됐을 때 오른쪽 발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는데 초저녁에 한숨 자고 일어난 뒤에 계속 이런 이상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아니 안 돼. 지금 방해하는 거야. 아, 빨리 저 보내 빨리. 빨리 저 밖에 보내. 며느리가 안타까운 시어머니는 자신이 대신 악령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살해자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기어이 베란다로 시어머니를 내쫓고서야 만족한 살해자. 유난히 시어머니에게 적대적인 그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원래는 절친은 했어. 절친은 해 어느 극하네. 어느 극하네. 그래 날 보고 무당이라 하고 또 죽는 거지. 그렇다가 내가 가니까 뭐 꽉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하는 살해자. 또다시 이상 행동이 시작된 것인데 의미를 알 수 없는 살해자의 행동이 계속될수록 남편의 얼굴에 살인 근심도 깊어만 갔다. 애기들한테 막 대화할 때 분풀을 할 때 그때 좀 안타깝고 그러면 내가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런 게 못 끌어안 그런 게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러지. 불 좀 끌게요. 남편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심각해져만 가는 살해자. 갑자기 옷을 벗고 시어머니 등 뒤에 서더니 마치 의식을 치르는 듯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잡깁스에 부천을 능별에 다오라스 집어서 보여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나이가 이만큼 되면 다시 몸을 바꿔요. 본인 몸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하고 이 사람 몸하고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다시 이 몸으로 지금 보세요. 이 기운을 넣어가지고 다시 젊게 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날 저녁 내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살해자. 그런 그녀를 보는 가족들은 불과 얼마 전에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기가 나는 거겠구나. 자석 새끼 잘 키우고 너끼리 사이좋게 잘 살고 손녀도 불쌍하고 아들도 불쌍하고 며느리도 불쌍하고. 부부와 두 아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게 단란한 가족이었던 이들. 하지만 계속되는 살해자의 돌출 행동으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부부는 매일매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행복했던 이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악령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싫어요. 나갈 수 있어요. 이번엔 시아버지와 신랑이 중인 살해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다친 다리를 끌고 무리하게 집을 나서려다 시부모에게 발각되었다고 했다. 그 와중에도 수시로 바뀌는 살해자의 눈빛.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데 시아버지와의 실랑이를 시작으로 그녀의 이상 행동이 다시 시작됐다. 안 돼. 아야. 거동하기도 힘든 발로 아무렇지도 않게 서서 설거지를 하는가 하면 가 말아. 뭔가가 들어온 것처럼 몸을 떨며 다른 곳을 응시하기도 했다. 왜 이렇게 몸 떨어요? 빨리는 안 된다 카이. 그러다가도 갑자기 아픔을 호소하더니 그러니까 안 돼. 야 앉아. 다음 순간엔 다시 멀쩡히 설거지를 계속하며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문을 잠그고 안방에서 나오지 않는 살해자. 안녕하세요. 강원이 잠깐 나와주시죠. 네, 저희만 할게요. 일단 옷부터 좀 입고 계시죠. 저희랑 얘기할 건데. 한참의 설득 끝에 겨우 문을 연 살해자. 그런데 문틈으로 보이는 벌거벗은 살해자의 모습. 그녀는 옷을 벗은 채 방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듯했다. 그리고 안방 문이 열리자 방바닥에서 발견된 소변. 도대체 그녀는 현재 어떤 상태인 걸까? 제작진의 설득으로 방 안에서 나온 살해자.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런데 이번에는 말을 못한다? 자꾸 시부모를 보며 바깥을 가리키는 살해자. 나갈게. 일단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누구? 저. 네, 나가. 나가. 이쪽. 결국 시부모가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서야 글로나마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하나 둘 이어지는 메모에 쓰인 것. 그것은 그녀를 지배한 귀신이 아닌 진짜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생각보다 심각한 살해자의 상태. 제작진은 근처에 사는 무속인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다. 먼저 살해자 아내 영혼과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한 연화보살. 괜찮아? 듣기노. 어허. 우리 물 한 잔 먹을까? 나 왜 물을 왜 먹어? 내가 보살이야? 아니 물 먹으면 나 무당 아니야. 무당 그래 나 부처님이야 나. 세상에 아버지가 내려온다고 반대했는데 예. 사람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한번 내려왔어요. 사람으로 살고 사람으로 싶어서. 사람 만나고 싶어서. 누가 왔어? 누가 왔을까? 애기 동자. 왜 왔어? 왜 왔어? 이 집 살리려고 왔지. 어느 애기 동자? 부처님 애기 동자지. 옥화산지님. 한참 살해자 의 영혼들과 대화를 나누던 연화보살은 곧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는데 눈을 감는다. 편하게 눈을 싹 감는다. 나를 믿고. 나를 눈을 싹 감는다. 힘주지 마. 힘주지 마. 내 말 들어. 하지 말고 힘주지 마. 눈 내 말 들어. 너 어디서 신이라고 행세를 하고 있어? 뭔 신이야? 어디 자손한테 와갖고 이 난리야? 고개 숙여! 눈 내릴 거야! 어디다 대고 너! 내렸어! 자, 눈 내릴 거야! 눈 내릴 거야! 이 친구 이렇게 남자면 날 밥 빨아 먹어. 연화보살의 기운으로 드디어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온 살해자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래.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시간적으로 훔친애 다 못 살고 결혼은 했다 하더라도 다 못 살고 가는 30대랄까 20, 30대랄까 그런 영가가 지금 왔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 와서 그래 장가를 갔다고 하는데 다 못 살았다 이 말이야. 훔친. 예. 그래서 왔는 걸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악귀를 빼내는 의식이 시작되었는데 밥이 누가 저질렀어? 이게 저질릴 거야 내가. 너무 잘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돼. 알았어? 어디서 가만히 있고 어디 선녀 행세를 하고 있나? 약을 먹고 뒤진 것이 어디다 대고? 누가 약을 먹어요? 약 먹고 죽은 것이 어디서 선녀 행세를 하고 있어? 나와! 나 나온 거 아까 약 먹은 거. 뭐야? 약 먹은 거, 영가. 약 먹고 죽은 거.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 친정집 쪽으로 나온 거야. 쪽으로. 이제 찾을 건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기부수로 분담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부수를 해도 기가 세게 달려들던 거를 이제 기세를 좀 눌렀다고 봐야 되죠. 완전히 갔다 소리는 못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다음 날 다시 살해자의 집을 찾았는데 상대만 남편으로 바뀌었을 뿐 전날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마 ***마 때리마. 엄마도 때렸잖아. 미쳤나? 미쳤나? 나라 나 씨! 하나 뭐라고? 그런가? 미쳤나? 미쳤나? 에이 내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내 다리 없으면 왜 안 되나? 어? 저리 가라. 남편에게 살벌한 욕설을 퍼붓는 살해자. 그녀에게 평범한 일상은 무리인 것일까? 왜? 할 말 없어? 시장. 답이 없죠 뭐 진짜. 여기 있다고 뭐 지금 저렇게 안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지 힘을 자꾸 나가는 건데 지금 의보면 많이 호전된 거예요. 아랫길 같은 거 물 아예 다 잠궈버려. 나는 못 들어가겠으니까. 하루하루 점점 더 심해져만 가는 살해자의 이상 행동. 더 이상 가족들도 도움이 될 수 없다. 귀신에게 자신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 그녀를 돕기 위해 이제 고스트헌터가 간다. 살해자의 심각한 상태를 듣고 급하게 달려온 김영기 법사. 먼저 온 집안을 둘러보며 혹시 귀신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귀치가 꽉 차갖고 귀치 냄새가 심해요. 취가 귀신 냄새. 귀기가 많이 서려 있어 집에. 집안 곳곳에 귀기가 서려 있다는데 귀신하고 완전 같이 사는 집이네. 지금 현재 귀신이 많은 집이에요. 같이 사는 집이야. 그렇다면 살해자를 괴롭히는 악령의 정체는 무엇일까? 영매를 매개체로 해 영혼과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다. 살해자 안의 악령이 영매에게로 옮겨가고 드디어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왜 나 바람 폈다고 그랬지? 누가 바람을 폈다고 그래? 할머니가. 어느 할머니? 뚱뚱한 할머니가 나한테 바람 폈다고 그랬어. 얘네 할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러다가? 원하는 게 뭐야? 죽이고 싶어. 얘도 죽이고 쟤도 죽이고 다 죽일 거야. 살해자와 악령과의 대화가 시작됐는데 이거 나 얼마나 괴롭혔는데. 내가 좋은 남자 만나게 해줄게. 정말 나 나쁜 결혼하기 싫거든. 너 그럼 다리 한쪽 더 다치고 싶어? 충격적인 귀신의 이야기. 그렇다면 살해자의 다친 다리도 귀신의 짓이었던 것일까? 드디어 보이지 않는 악령과의 치열한 전쟁, 신령 가류가 시작되었다. 장시간의 치료 끝에 평온을 되찾은 듯한 살해자. 건강은 뺐는데 이제 잔연기 좀 남아 있어요. 뭐냐면 몸속에 빛이 들어갔고 같이 살다 보면은 이 연기를 온몸에 쫙 퍼뜨려 놓거든. 그 잔연기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살해자의 남편에게 가료를 행하는 법사.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남편 안의 악령. 평범해 보였던 살해자의 남편에게도 악령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체질도 이런 데다가 힘도 없는 데다가 그런 데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귀신들을 다 갖고 데리고 집에 오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부인이 사실 남편보다 더 극심한 영매 체질이에요. 그래서 저 정도면 어디 가면 신받으라 소리를 해요. 그런데 남편이 귀신을 데리고 와갖고 부인한테 붙여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지금 안 좋은 상태였어요. 남편이 가는 사람이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 때문에 더 힘들게 하니까 그게 그렇네요. 용서하고 잘 살아야지 이제. 응? 용서하고 잘 살아야지. 갑자기 시작된 아내의 이상 행동들. 그녀 속에 숨어있던 여러 명의 악령이 가족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지만 전쟁 같은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이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다. 빙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부부가 하루빨리 행복한 삶을 되찾기를. 진짜 이 프로그램 진짜구나. 소리가 간신 거죠 갑자기? 여기 오고 싶었고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싶었고. 알았고 우리 가라 근데 좀. 흔히 공포영화 촬영장에서 귀신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등 현장에서의 섬뜩한 이야기는 흥행의 징조로 여겨지곤 하죠. 얼마 전 개봉한 영화 고사의 출연진과 제작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정 지역에만 출연한다는 영혼의 정체. 그것은 과연 그저 스쳐가는 화제거리에 불과한 것일까요? 목숨을 건 피해 중간고사. 살고 싶다면 정답을 맞춰라. 지난 여름 17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공포영화 고사. 그런데 영화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뜨겁게 떠오른 촬영지 괴담이 있다. 촬영팀, 조명팀보다 전에 한 3주, 한 달 정도 전에 그 부산을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저희 친구들이 새벽에 이제 서울에서 짐이 내려왔어요. 숙소에 있다가 다시 나가서 그 짐을 푸는데 저만이 본 게 아니라 제 밑에 있는 친구랑 같이 사람을 봤어요.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뭉개졌었거든요. 촬영장에서 귀신의 형상을 목격했다는 미술 감독. 그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믿을 수 없는 괴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2명의 무속인이 뭉쳤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포용력으로 수많은 영가들을 달래온 용궁도령. 예리하고 날카로운 기운으로 세상의 영들과 소통하는 여와 신녀. 할머니랑 가려다가 맨날 못 가고 거기에 있었어, 문 앞에. 너 왜 안 들어와? 촬영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대본도 없이 무작정 영들을 찾아 나섰는데 과연 이들 앞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출발부터 신나해 보이는 두 사람. 느낌 전해주는 것만 조금 구석진 곳 같고요.
그리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슬퍼져요. 짐작되는 곳은 없어요? 내가 꿈은 꾸긴 꿨어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어저께는 원피디님한테 전화 와서 거기 간다 했을 때는 학교 꿈이었어요. 학교. 오늘 꿈은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인데 군대를 가야 된다고 또 막 누가 이끄는 꿈을 꾸고. 무려 5시간을 달린 끝에 부산에 도착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긴장하는 표정들이 역력한데 가파른 경사길 위에 자리 잡은 건물은 바로 학교. 우와, 이거 봐. 용궁도령의 예지몽은 정확했다. 오늘의 고스트 스팟은 2년 전 폐교가 된 해사고등학교. 바다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정확한 규율에 맞춰 수업이 진행되는 특수 목적고다. 언뜻 살피기엔 여느 학교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외경. 그런데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여와 신녀가 혼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시비가 좀 붙었나 봐요. 그녀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다름 아닌 교실. 칠판에는 아직도 영화 속에 등장한 문제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다음의 숫자와 알파벳을 조합하여 문장을 만든 후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씬. 카메라가 고장이 한 번 있었어요. 촬영을 하고. 근데 고장날 수가 없잖아요. 카메라. 그래서 하루가 촬영이 지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이 안 들어온 거예요. 오랜 기간 관리가 되지 않은 교실은 음산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다. 뭔가를 느낀 듯 미동도 하지 않는 여와 신녀. 지금 여기 요 상태거든요. 한쪽 팔이 지금 좀 안 좋아요.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여기 있는 거 알아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일부러 끌어당겼다고 얘기를 하고 이따 그 밤에 되면 여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따라 용궁도령이 찾아간 곳은 교실보다 위쪽에 자리 잡은 또 다른 건물.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빛이 들지 않는 그곳은 다름 아닌 기숙사였다. 그 기숙사 맨 끝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쪽 기숙사는요 가면 저희 전 스태프들이 핸드폰이 안 터졌었어요. 장소도 그렇고 음습해서 좀 소름 끼쳤었어요. 차갑고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기숙사. 그런데 침착하게 터의 기운을 살피던 용궁도령이 드디어 한 곳에 멈춰섰다. 일로 와봐. 작용을 해요. 여와 신녀 또한 입구에서부터 뭔가를 느끼는 듯한데 거울도 작용을. 지금 이렇게는 학생들도 아니고 이 동네 주민들 있죠. 여기 지금 다 이 동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야 지금. 학생도 아닌 동네 주민들이 단체로 기숙사에 모여 있는 것 같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 도대체 이 같은 기운들의 근원지는 어디인 걸까? 기숙사 바로 뒤편에 자리 잡은 것은 울퉁불퉁한 산이 전부. 여기도 있다. 물이 나오는 거고. 저기 위에가 지금 약수터인가? 그런 것 같아.
봐봐, 저 여기를 담벼락 넘어서 이렇게 오면 여기에 뭔가 있단 말이야. 여기 지금. 그러나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담 때문에 바깥쪽을 확인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귀신들이 물을 가장 좋아해요. 물 기운에 가장 강하고 물이 있으면 어디든지 귀신들이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기 물 지금 여기가 약수터도 있는 것도 그렇고 물탱크가 있는 것도 그렇고 저기 산께에서 물골이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여기 자체가 지금 여기 우리가 둘러본 곳 중에서 가장 센 곳이에요. 교실을 비롯해 관사, 생활관, 기숙사까지 반나절 동안 학교 곳곳을 살펴본 결과 영의 기운이 느껴지는 고스트 스팟은 기숙사와 교실로 확정. 잠시 후 그곳에 사는 영가들과의 위험한 대화가 시작된다. 그날 밤 혹시라도 이제 코드가 맞거나 이제 약하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맞는 분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접심 현상이나 아픈 현상이나 어지럼증이나 정말 여러 가지 어떻게 올지 몰라. 해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본격적인 접신에 앞서 출연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일러주는 용궁도령과 여와 신녀. 첫 번째 고스트 스팟은 바로 교실. 어둠이 내리자 음계 양상이 달라졌다. 점점 강하게 죄어오는 영들의 기운. 좀처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지금 온 거죠? 난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왜냐하면 되게 급한 것 같아. 여와 신녀가 또다시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갖가지 장애물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탓에 한 걸음을 떼기도 쉽지 않은 복도. 무작정 걷던 그녀가 드디어 멈춰선 곳은 건물 옥상. 벌써부터 뭔가를 느낀 듯한데. 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자기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기는 이제 그만큼 많이 당했으니까 혼자 있는 걸 많이 당했으니까 여기 오고 싶었고. 누군지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어요? 막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네. 자꾸 숨으니까 받을 때도 그렇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여기로 힘들어. 왔을 때도 우리가 오니까 또 없어져 버리고 나뉘어지니까 또 오고.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듣고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하늘 풀어주려면 확실히 풀어줘야 되는 것 같고 현장까지 내려가시죠. 사람들을 경계라도 하는 것일까? 나머지 제작진이 도착하자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어린 영가. 영가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 두 팀으로 나눠 취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잠이 안 좋고 이러는 애들 여기서 밀면서 막 이제 위협한 거죠. 왜 이렇게 확 와가지고 얘기 한번 해주고 탁 도망가듯이 막 그러거든요. 실리길 바라는데 여기서는 실리진 않아요. 얘기는 해주는데. 영가와의 대화는 쉽지 않았다. 그런데 저 위로 다시 갔는데. 위에 또 실렸다고요? 실렸는지 모르겠는데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층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둘러 옥상으로 향해 시작한 제작 1팀. 바로 그때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옥상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함께 있던 출연진들마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데. 들어가기 싫어. 왜? 들어가기가 싫어. 나 무서워. 내려가려고 하니까 저 안에 가기는 싫어. 무서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그쪽. 이 안이 싫어? 갑자기 답답함을 호소하며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조연출. 그러니까 몸으로만 그냥 계속 치고 감정으로만 치기 때문에 힘든 거야 지금. 추워? 나 무서워. 무서워서? 저리 가. 왜? 무섭잖아.
가라고 막 그랬거든요. 난 너 싫으니까 가 막 이러는데 나한테 그러니까 막 날 왜 이렇게 미워하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 혹시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어떠나 이런 걱정도 되고. 시간이 흐르자 목소리까지 변해버린 조연출. 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싫어. 지금 사람들이 너 안 괴롭혀 이제. 싫어 내려가기도 싫고. 싫어. 여기만 있고 싶어. 무서워. 애들 싫어. 애들 싫어? 싫어. 애들 싫어? 싫어. 결국에는 어린아이 마냥 떼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가까이 안 있게 할게. 가 그냥 보지 마. 갔어? 또 누가 오는구나. 에이. 갔어요? 누가 올라오니까 지금. 아, 괜찮아? 손 괜찮아요? 괜찮지 또 괜찮아? 아래층에 있던 제작진이 올라오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온 조연출. 그녀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보였어요 가까이? 아니면 내가 안에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였는지 아니면 눈앞에 보였는지. 눈앞에 보인 것도 아니고 제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냥 제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냥 받는 그런 느낌? 그냥 있는데 제가 울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 정신은 제 정신인데 말은 누구야? 물어봤을 때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게 진짜구나. 진짜 이 프로그램 진짜구나. 놀란 조연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로 한 제작진. 어느덧 시간은 귀신들이 가장 활발히 움직인다는 자시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 여기는 처음부터가 무섭다 진짜. 제작진은 서둘러 두 번째 고스트 스팟인 기숙사를 찾아갔다. 낮부터 유난히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기숙사 안 지하실. 과연 그곳에는 어떤 영들이 살고 있을까? 물이 차 있다. 이러니까 봐봐. 우리 아까 물 기운이 가장 많은 데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밑을 안 봤잖아.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안 봤는데 아까 물 기운이 쭈르륵 내려온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물이 고여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귀신이 몰릴 수밖에 없어 지금. 물이 아니라 유리로 보였거든. 근데 순간 이게 잡아주는 거지. 시내에서 잡아주는 거랑 똑같이 시내에서 잡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물이 차 있는 정도가 아주 심각한데. 그렇죠. 아예 나갈 길이 없는 거. 아예 갈 수 없을 정도에. 여기에 모여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접신을 해봐도 너무 여기서 해봤자 지금 위험하고. 나 목소리가. 산에 가서 목소리가 내가 바뀌려고 그래. 이 줄기 따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 지하실에서의 접신을 포기하고 아쉬운 걸음을 옮기는 제작진. 일단은 여기 줄기에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줄기에서. 또 다른 영과의 대화를 위해 찾은 그곳은 습한 기운이 가득 찬 세탁실이었다. 신의 죄용이다 죄용. 휘파람으로 귀신을 부르기 시작하는 여와 신녀. 가슴이 쿵쿵. 여기 연가는 같이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 여기 구석에서도 그렇고 여기가 산이에요. 뒷산. 아까 걸렸던 곳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기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저 위를 가고 싶다. 자꾸 끌리는 데는 사실은 저쪽이거든요. 저 위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지트인지 뭐가 자기네들 모여서 놀기 좋은 곳인지 뭐가 있는지 아마 저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면 묘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좀 걸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저 위쪽에. 그걸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좀 답답한 게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제작진은 결국 차를 타고 담장 밖을 살펴보기로 했다. 괜찮아? 성희야? 성희 괜찮아? 근데 계속 화병을 놓는 경우거든요. 지금 다 졸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계속 졸리게. 그런데 출발과 동시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 뭐야? 왜 그래요? 차량의 한쪽 바퀴가 길모퉁이에 빠져버린 것.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그래요? 오지 말라고 하는 거지. 표적 부는 거죠. 약간 그랬잖아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처음에는 약하게 표정만 주고 사람 아프게 하다가 영들의 회방인 것일까?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제작진. 우여곡절 끝에 학교 담벼락과 맞닿아 있는 산길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이쪽에서 계속 땡기는 게 맞아요. 길이 있어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교와 산으로 나뉘는 경계지에서 제작진이 발견한 것은 여기 쫙이네. 여기 봐봐. 여기가 산이 아니라 완전히 묘턴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 안쪽에도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근데 여기는 일부러 나무를도 다 없앤 거예요. 이거. 넓은 산에 빼곡이 자리 잡은 분묘들. 풀이 우거지고 봉분이 파헤쳐지는 등 대부분의 묘들은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은 듯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지금 털란 말이야. 다. 말을 좋게 하려고 했는데 진짜 솔직히 화가 나고 조절이 안 돼요. 이 말기가 나요 정말. 외롭고 슬프고 그러니까 아까는 화도 많이 났었고 억셌지만은 그래도 몰랐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서는 그 화가 뭔지를 알겠어요. 이렇게까지 방치해놓고 하니까 울분도 나고 기도 막히고 처음에는 괘씸해서 우리가 어떤 해방이라도 놓을 줄 알고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도망을 갖고 지금 이쪽으로 다 몰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도 이제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패도 연고자도 없이 땅속 깊이 묻혀버린 외로운 홀령들. 정기가 충만하다는 새벽, 제작진은 그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위령제를 마련했다. 실제로 온통 산이었던 그곳에 학교가 들어선 것은 30년 전. 당시 많은 묘들을 이장시켰지만 연고자를 찾을 수 없었던 묘들은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폐교 바로 뒤에는 여전히 수많은 묘들이 연고자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촬영장에 나타났었다는 정체 모를 영가.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세상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